안녕하세요, 지미랩의 스페셜장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고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렌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는 자이스의 35mm f2.0 비오곤 ZM 마운트 렌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자이스의 18mm f4.0 디스타곤 ZM 마운트 렌즈입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렌즈들이 이렇게 크고 무거웠던 걸 생각하면 이 렌즈는 굉장히 작죠. 렌즈는 전자기기가 아니라 광학기기입니다. 광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저는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모두 감수해내야 된다가 제 모토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낑낑대면서 가방 안에 렌즈를 꽉꽉 채우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개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다닐 때면은 현자 타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렌즈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라이카 엠바디를 썼었을 때 사용했던 ZM 마운트 렌즈들이 떠올랐습니다. ZM 마운트는 라이카의 M 마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이스가 항상 그렇듯이 렌즈 마운트 앞에 자신들의 이니셜인 Z를 붙이고 M 마운트 앞에 Z자를 붙여서 ZM 마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의 M9과 그리고 필름의 M7을 함께 사용했었는데, 라이카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뛰어난 성능, 그리고 화각별로 렌즈 구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렌즈들입니다. M 마운트를 쓰는 카메라는 라이카만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이스의 카메라 브랜드인 자이스 이콘에서도 RF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M 마운트를 사용했었고요. 보이그랜더 같은 경우에도 M 마운트를 적극 사용해서 바디와 렌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M 마운트는 라이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직도 생산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RF 카메라들을 대표하는 마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ZM 마운트 렌즈들을 주로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BMPCC 4K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BMPCC 4K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액세서리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가장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BMPCC 4K와 ZM 마운트 렌즈들의 조합은 제가 게을러지지 않게 채찍질을 하기 위한 조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소에 아무리 장비의 크기와 무게에 관대하다고 해도 힘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납품해야 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낫죠. 상황을 통제해가면서 촬영을 하고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다 장비의 크기와 무게에 구애받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지만, 개인 작업에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특히나 저처럼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일단 가지고 나가기 싫어지고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한데 그냥 촬영하지 말까? 아니면은 오늘은 컨디션이 별론데 촬영하지 말까?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가 생기고 게을러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랑 렌즈와 함께 제 몸도 가벼워지기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 자신이 재밌게 촬영을 해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카메라가 이 BMPCC 4K 카메라죠. 4K 60프레임이 로우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시네마 카메라라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위 모델인 BMPCC 6K 모델이 있기는 한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판형이라든가 그리고 6K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K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고 마운트가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BMPCC 4K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실제로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붙이지 않고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카메라입니다. 외장 하드도 부착해야 되고 뷰파인더라든가 이런저런 배터리라든가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구성으로 촬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불편하더라도 저는 우선순위를 가벼움과 고성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붙이지 않고 이 구성으로 사용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렌즈는 무엇을 사용해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가 주력으로 쓰던 밀부스나 오투스 같은 렌즈들이 이 카메라와의 조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지만 이 카메라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가볍고 작다는 것에는 조금 반하는 성질의 렌즈이기 때문에
ZM 마운트 렌즈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이 렌즈들을 사용해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던 렌즈들이 이 카메라의 판형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35mm f2.0 비오곤 렌즈와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18mm f4.0 디스타곤 렌즈를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브이로그 같은 경우가 이 카메라에 이 두 렌즈만 사용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이 마음에 든다고 그 영상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제 기준에서는 꽤 핫했던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들의 해상력이 꽤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ZM 렌즈를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밀부스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칼 같은 선예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선예도가 어느 상황에서는 좀 차갑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써봤던 ZM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클래식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상에 시네마틱한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클래식한 표현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고 칼 같은 선예도는 없었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고 역광과 같은 상황에서도 수차 같은 것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찍었던 날이 이 렌즈와 이 카메라를 처음으로 조합해서 써봤던 날입니다. 저는 이날 정말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항상 무거운 렌즈들과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정말 렌즈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아주 조그만 힙색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갈아 끼우면서 촬영을 했는데 가방이 없다라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해방감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간 느끼지 못했던 신세계를 맛봤었습니다. 물론 RF 카메라용 렌즈들이 태생적으로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구경을 무리해서 키울 경우 파인더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렌즈의 크기를 결과적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가 조금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금 이 18mm 디스타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수치가 4.0입니다. 4.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는 꽤 어두운 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 밝기가 어두운 것이 좀 단점인데 사실 영상에서 사용하기에는 4.0이라는 조리개 수치가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더 밝은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심도가 굉장히 얕아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이미지를 찍어야 되는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사실 f4.0 조리개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 밝기가 조금 어둡다고 해서 크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ZM 렌즈들 같은 경우에도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정된 크기 안에서 렌즈를 밝게 만들다 보니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도 꽤나 비쌉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고 작고 가볍게 만들어진 이 렌즈가 사진에서는 조금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상에서 사용하기에는 크게 단점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35mm f2.0 렌즈가 쓰고 있는 비오곤 구조입니다. 비오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가 RF용 ZM 마운트 렌즈들에 굉장히 흔히 쓰고 있는 광각 렌즈용 구조입니다. 역대층 구조로 설계된 이 비오곤 구조는 사실은 적은 코스트로 굉장히 뛰어난 왜곡 억제력과 뛰어난 화질의 렌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사진가들에게 사랑받아온 렌즈 구조입니다. 다만 이렇게 접안 렌즈가 뒤로 튀어나온 플랜지백이 굉장히 짧은 구조이기 때문에 RF 카메라 이외에는 미러를 사용하는 SLR이나 다른 카메라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 다시 RF 카메라처럼 미러가 없는 미러리스 카메라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오곤 구조는 그렇게 사용하기 쉬운 렌즈는 아닙니다. 비오곤 렌즈는 특유의 특성상 깊은 입사각으로 화질을 취해야 하는데 DSLR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깊은 입사각의 빛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오곤 렌즈를 사용했었을 때 주변부 화질 저하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자이스가 그 단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오곤 구조가 가지는 단점은 사실 옛날의 올드 렌즈들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이고 디지털 현행 렌즈들에는 단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현행으로 출시되고 있는 자이스의 비오곤 구조 렌즈들은 라이카와 소니용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화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라서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플랜지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하진 않더라도 마운트를 맞춰서 쓸 때보다는 주변부에서 화질에 손해를 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BMPCC 4K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크롭 센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풀프레임 센서들에 비해서는 주변부 화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시선이 가운데에 집중되는 미디어인 만큼 주변부 화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같은 35mm 렌즈라도 비오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디스타곤 구조의 35mm 렌즈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 약 2배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부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ZM 마운트 렌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이 렌즈들로 찍은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리 작고 가벼운 렌즈들을 쓰고 싶다 하더라도 성능에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에 ZM 마운트 렌즈들이 떠오른 것이죠. 사실 이 자이스 ZM 마운트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사용자들에게 크게 인기 있는 렌즈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예 보다 저렴한 보이그랜더 렌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라이카 렌즈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자이스 매니아라지만 과거에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은 저도 떠오르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사용해 봤을 때 너무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돌멩이처럼 탄탄하게 만들어진 만듦새와 조작감, 그리고 성능은 제가 가진 기준을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지금에 와서까지 충족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없고 써보지 않았기에 자이스 렌즈를 선택한다는 것이 모험같이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후회시킬 렌즈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새 세일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쯤 살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화각의 렌즈가 있는지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렌즈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지가 더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렌즈들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지미랩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